y는 ax제곱. 사실 이제 y는 x제곱서부터 출발했었죠. y는 ax제곱이 이제 그 다음에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창의 계수에 따라서 그것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또 음수면 위로 볼록한 형태까지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하기도 하고 y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하기도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평행이동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이차함수식은 어떤 변화를 갖는지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도 역시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했던 대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것이 다음과 같이 플러스 q라고 하는 y는 ax제곱의 q만큼이 더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같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고, 나아가서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도대체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켜서 만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하여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평행이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결론부터 잠깐 언급을 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갈 수 없네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좌표 평면을 싹 그려서 a가 0보다 큰 양수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y축 있고요. x축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있었고 이렇게 점을 지나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선생님 뒤통수가 보이더라도 좀 제대로 그려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 그 다음에 싹, 이렇게. 얘가 y는 ax제곱의 그래프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a가 0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 아래로 볼록해지죠.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고 0,0이고 그 다음에 축은 y축인 x는 0이 되는 축의 방정식을 갖고. 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 이런 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y는 ax제곱 플러스 ax제곱까지가 여기 있는 이 점들을 모두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점에 모두 q만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q만큼 0에다가 q만큼 더하게 되면 이만큼, q만큼 더하게 되면 이만큼, q만큼 더하게 되면 각각의 점들이 q만큼 더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될까요? 이동하겠죠. 아, 어렵지 않네. y값이 q만큼 커진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얼마만큼? 점들이 q만큼 더해져서, 물론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q가 되겠죠.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라고 한다면 q만큼 작아지면서 어떻게? q만큼 작아지면서 더한다고 했으니까 q만큼 작아진 것이 다음과 같이 똑같은 크기만큼 작아져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즉 위아래로 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평행 이동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가 된다? y축을 따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q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워할까봐. 자, 봐요. 원래 x, y의 점들을, 이 식을 만족하는 원래 x, y의 점들을 모두 모아놨던 이 하얀색 선이 만들어졌죠. 하얀색 포물선이. 그렇게 하얀색 포물선이 만들어졌었던 거기에다가 x 대신 어떤 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y 값들이 각각 그 점이 결정이 됐을 텐데 그 값에 q만큼이 더해진 거예요. 얼마만큼이 더해졌다고? q만큼이 더해진 겁니다. 만약에 q가 음수였다고 한다면 q만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요 크기만큼이 얼마라고? q만큼. 그러니까 그 q가 얼마냐에 따라서
Q가 음수면 아래로 이동했을 것이고 Q가 양수면 어디만큼 이동했을 거고 위로 Q만큼 이동했을 것이고 그래서 Q만큼 더해졌다, Q만큼 빠졌다. 즉 Q가 음수면 더해지는 게 그대로 음수 쪽으로 이동, Q가 양수다 그러면 양수 쪽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원래는 Y는 AX제곱에서 갖고 있었던 꼭지점의 좌표인 0,0은 어떻게 바뀔까요? 꼭지점은 축과 포물선의 교점이라고 하였고 그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딱 보기에도 꼭지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꼭지점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프를 보고 한눈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꼭지점을 읽어낸다면 0,Q 이렇게 읽어내면 되죠. 0,Q. 여기에는 이 점도 역시 0,Q. Q가 음수면 이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했을 것이고. 됐나요? 자, 이때 축의 방정식, 즉 대칭 축에 해당하는 축의 방정식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원래 그 축 그대로 있죠. 대칭 축은 바로 축의 방정식 x는 0인 y축을 그대로 축의 방정식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위로 볼록했을 때는 똑같아요.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것이 x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래서 q만큼 q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Q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해서 다음과 같이 꼭지점 0,Q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렇게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아니요. 요 내용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내용은 그 뒤편에 나오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의 식은 Y는 AX제곱의 그 그래프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더하면 양수면 더해주면 되고 음수면 빼주면 돼요. 음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고 양수면 위로 올라간 거고. 자, 요 똑같은 얘기 선생님 한 3번 이상 반복한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요 내용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 함수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 자, 우리는 y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면 그 식에다가 평행이동하라고 한 것만큼 더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결론 y는 문제에서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a의 x-p의 제곱이 된답니다. 이거 그럼 음수인가요, 선생님? 이렇게 대번 물어보거든요. 자, 이건 음수가 아니라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이건 간에 양수라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마이너스 p라고 적어야 돼요. 음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런다면 x 마이너스 3 되면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식을 적어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y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한 거랑 정반대인데요? 어떻게 하죠? 외우는 게 빠르겠지. 그치? 여러분들 상에서 외우는 게 아무래도 빨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외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제자가 된 이상 그렇게 무작위로 외우게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도 찾아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계속 나오죠? y는 ax제곱의 그래프. a가 0보다 커야 아래로 볼록한 나도 헷갈리네.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것을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이동시키겠습니다. 얘를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여기 있었던 꼭지점이 p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요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프로 이해했더니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p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이 그래프의 이름이 얘가 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궁금해질 건데, 자,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있었던 임의의 점을 선생님이 x, y라고 할게요. 어렵지 않지? 그 x, y의 규칙이 y는 ax제곱의 규칙을 갖는 점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들이 이동하는 건 x 값은 그대로 두고 y 값은 그대로 두고 x축을 따라서 평이동하라고 하니까 평행이동하라고 한 것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치?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한 대로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점을 선생님이 싹 평행이동 시켜볼게.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요 점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세로 있게 이동되는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얘는 라지 x, 라지 y에 대한 그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점들이지, 좌표평면에. 다시 한번. 라지 x와 라지 y에 관련된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점이 되겠지. 그럼 라지 x와 라지 y의 그 규칙성은 도대체 어떤 규칙성을 갖는 식일까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의 기본적인 틀이 y는 ax제곱의 틀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점은 x에다가 p만큼 더했죠. 그죠? p만큼 더해진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p입니다. y는요, 변한 게 없어요. y 값은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y 값은 그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지금처럼 만들고 놨더니 새롭게 움직이는 점이라고 해서 생각한 라지 x는 스몰 x, 앞서 있는 요 점에다가 p만큼 더한 것이고, 거봐요. p만큼 더했으니까 여기 p 해야 되죠. 잠깐만 기다려. 그 다음에 라지 y는 스몰 y에서 변한 게 있어 없어? 변한 게 없죠. 그래서 라지 y는 스몰 y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틀은 스몰 x하고 스몰 y 사이의 그 규칙을 기준에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스몰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됐니? 보기 좋게 바꿀게요. 스몰 y는 라지 y로 그대로 이렇게 적죠. 맞아요? 기본적인 틀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그 틀은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x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몰 x 대신에 여기에 있는 라지 x와 라지 y로 표현돼야 되는 요식은, 그래서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라지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그래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y 대신에 라지 y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아하,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쓸 때 여기에 옮겨진 점도 스몰 x, y에 대한 점으로 그 점들 사이의 규칙성을 나타내기 위해 모양을 바꿔서 정리하기만 하면 y는 a의 x-p의 제곱으로 적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라지 x와 라지 y라고 하는 xy 사이에서 새롭게 이동된 xy에서 어떤 규칙성을 갖는 변화가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예요. 아, 희한하네.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요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면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q한, 즉 y축을 따라서 동시에 평행이동한 것까지 정리해 놓으면 왜 앞에서는 플러스 q고 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p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어요. 일단 x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한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란 얘기니? 그렇지. 봐봐요.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p, 0이 되겠죠. p, 0. 축의 방정식, 대칭축에 되는 축의 방정식은 즉 x는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x는 p. 이게 바로 옳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축의 방정식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고 이것은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위로 볼록했건 아래로 볼록했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 꼭지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추계 방정식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는 표준형을 살펴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돼요. 뭐 요거에 관련된 것도 이제 최대 최소값 얘기하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 따라서 이제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것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물론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y는 a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를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른 거 바뀌는 거 없이 얘 또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곱해서 a를 곱할 거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요 p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바꿔서 생각해 줘야 되겠더라. 왜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것은 식으로 작성하게 될 때 부호를 반대로 적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살펴볼 수 있는 정보들 다음과 같이 p, 0과 축은 x는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의 x좌표, 즉 x는 p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풀 수 있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y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거랑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거랑 특히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거는 한 번 더 주의해서 식을 작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이유를 살핀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한번 이 평행 이동에 관련된 것 그 식을 선생님이 작성한 것처럼 한 번 더 수강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함수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p가 없었다고 한다면 y는 ax제곱 플러스 q였죠. 만약에 q가 없었다고 한다면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얘가 바로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 이동된 이차 함수의 식이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크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 사실 이거 하나가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그래프 하나가 종합편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y는 ax제곱의 그래프예요. 물론 a가 0보다 크죠. 0보다 작을 때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x축, 그 다음에 1.5. 우리가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x축을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어떤 점 하나를 x, y 즉 요 점을 x, y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걸 만족시키는 점이 x, y가 있었다. 그런데 얘를 x축을 따라서 p만큼 뭐라고요?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도대체 어떤 함수의 식 또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 보았더니 점들은요 움직이라는 대로 더해주거나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PQ가 모두 양수라고 하는 가정을 했을 때 쉽게 이해하라고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요만큼 평행 이동된 게 P, 요만큼 평행 이동된 게 Q, 요만큼 평행 이동된 게 Q라고 얘기해보죠.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면 여기에다 있는 꼭지점도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해서 점들을 싹 모아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런 포물선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x축을 따라서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된 그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표현해보죠. 우리가 조금 전에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처럼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했을 때 얘기처럼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점들의 모임을 라지 x와 라지 y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라지 x와 라지 y는 결국 여기는 스몰 x와 스몰 y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스몰 x에다가 p만큼 더했고 스몰 y에다가 q만큼 더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더하고 더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식을 쓰면 라지 x는 스몰 x에다가 p만큼 더한 것으로 새로운 점이 만들어졌고
라지 y 새로운 점은 스몰 y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위에 점 중 y좌표 값에다가 q만큼 더해져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얘가 결국 어떤 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네, y는 ax제곱, 스몰 xy에 대한 틀이 이 y는 ax제곱에 대한 틀로 움직이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식도 스몰 x에 대한 것으로 바꿔주면 라지 x 마이너스 p가 스몰 y에 대한 식도 라지 y 마이너스 q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y축을 따라서 평이동한 것도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결론.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다가 이 틀을 가지고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라지 x와 라지 y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 그래서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마이너스 p를 싹, 스몰 y 대신에 라지 y 마이너스 q를 싹 대입을 하게 되면 라지 y 마이너스 q는 a의 라지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그 얘기야. 다 됐지 이제? 라지 y는 a의 라지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q를 살짝 이항시켜서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단지 스몰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y는 그래서 a의 x축을 따라서 평이동하라는 건 그 부호를 반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y축을 따라서 평이동하라고 하는 건 우변에 정리되는 그 식에다가 단순하게 더해주면 돼요. y값에다 더하겠다 그 얘기예요. x값에서 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똑같이 p만큼 q만큼 더한 것이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점들의 규칙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틀이 누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스몰 x와 y에 대해서 정리해줬고, 그리고 그 표현을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외웁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죠.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실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등과정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을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 외웠던 친구들 보면 선생님 걔는 외워서 그냥 금방금방 문제도 풀고 다 맞췄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들 하다가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자,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방식이 올바릅니다. 중등 3학년까지만 수학 공부를 하고 내신 중등 3학년까지만 딱 정리하고 나는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네, 그 친구가 더 올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고등과정의 수학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또 과목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게 될 때 이런 건 그냥 그렇대라고 외워버리면 어떤 능동적인 탐구력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그런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단편적으로 뭔가를 외워서 시험 문제 몇 개를 맞춰내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생님 말 명심해요. 한두 개 맞는 것도 물론 어느 상황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 말 명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p, q가 되는 겁니다. 원래 0,0이었었던 그 꼭지점이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이 되겠으니까 p, q가 되겠구나.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 옳지. p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x좌표로 축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겠구나. 물론 a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이제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 이제 그 내용 정리가 끝나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볼록하다 그래서 식을 반대로 적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아 이렇게 유도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더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을 꼭 한번 밟아보기 바라겠습니다.